미디어 이 산업에 대한 어쨌든 지원을 놓고 보면 사실은 신문 산업하고 그냥 방송 산업 종사자가 언론재단 그 통계에 따르면 한 18,000명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문 산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해마다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공적 지원 규모가,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합쳐지기 전에 한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쳐지고 나서는 그게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신문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 종사자 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대략 공적 지원 규모가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체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단적으로 그 공적 자금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신문 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런 원인을 비교해보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게 워낙 그 조중동이라고 하는 3개 매체의 폐악질, 이게 신문시장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면서 오히려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거꾸로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가장 신문에 대한 지원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지자면은 그 신문 산업은 어차피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자면 신문 산업이 결국은 없어지더라도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러한 그 대한 그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신문 산업이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인식. 이러한 세 가지 인식들이 결국은 신문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거의 방치 상태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 산업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대한 매체로 신문이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지만 공적 지원도 물론 없을 뿐더러 우리 학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7년도인가요? 미국에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증적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신시내티라고 한 지역에서 한 2등 신문을 하는 신시내티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이 그 문을 닫은 이후에 그 지역의 그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 없어지고 나서 첫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절반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후보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실 말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이제 실질조사 결과가 국내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거의 국내 학교에서도 소개가 안 된 논문인데 이건 NHK 같은 데서는 2010년도에 그 직접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산업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는 그 프로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문 산업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신문의 공적 지원에서 유럽과 달리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제는 신문의 위기를 진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이 신문의 공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의 그 전파를 공공재 개념으로 사실 접근하듯이 신문에 대한 보급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문의 제작, 그 다음에 신문의 보급과 관련된 그 망도 공공재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 윤전,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배달 이러한 그 신문 보급의 이런 망을 공공재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신문 산업도 굉장히 그 콘텐츠에 집중하는 굉장히 고효율의 산업으로 좀 전환할 수 있고 결국 이런 그 신문 보급망이 공공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조중동의 그 시장 질서 혼탁행위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그 재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재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책자에는 빠졌던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통신발전기금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사실은 법안이 방송하고 통신발전기금이 합쳐지기 전에는 방송기금이 언론 전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사용처에.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합쳐지면서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그 언론 전반 진흥을 위해서 방송진흥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슬본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방송 통신발전기금을 좀 신문발전기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법적인 지원 많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요. 네, 자꾸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자꾸 또 재촉하니까 내가 오늘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 산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주주의 신문 산업이 민주주의 위기다. 그리고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 1차 콘텐츠로서 사실은 방송, 통신 전반에 오는 콘텐츠의 건전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방송, 신문에 대한 지원들 역시 방송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문이 늘 항상 공적 지원의 경우 앵벌이 차원에서 참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안을 개정하면서 신문도 공적이요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고민해서 꺼낸 부분은 대신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과 공적 지원을 받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생산한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는 결국은 좀 퍼블릭 액세스를 좀 허용하는 방안으로, 언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신문사에서 생산한 뉴스가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되는, 그래서